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변동성은 예상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었고요. 경제지표도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승 마감 쪽으로 기울기가 길어지면서 마무리가 돼서 일단 좋은 분위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뭐 휴장으로 들어갔는데 지들이 뭐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에코프로에 들어왔었던 공매도들이 쇼스 퀴즈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공매도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이제 큰일 났다, 공매도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약간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뉴스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스러운 에코프로의 급등 상황,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무더기 하한가 종목들이 5종목 있었죠. 이게 그 주가 조정과 연루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진행되다가 어제 거래 재개가 됐는데 또다시 하한가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주가 조작에 대한 부담감들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 걱정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이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오전 시작점이 조금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경제지표 안 좋게 나오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식의 어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은 일단 워낙 테슬라의 어떤 사상 최대 판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냥 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전장밖에 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막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성공적으로 다우지수가 플러스 마감이 좀 됐습니다. 뭐 0.03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마이너스로 깊게 파여가지고 출발했었던 부분들이 플러스, 즉 양봉 마감이잖아요. 쭉 올라오면서 마무리했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마감됐다는 거,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다시 하락 전환, 다시 상승 마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결과만 좋으면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지금 뭐 미국 증시 상황은 일단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로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빨간색, 양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강한 모습을 유지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조업 지표가 약간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착륙 없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제조업 지표가 또 살짝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지금 S&P 글로벌이 발표한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표는 46.3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48.4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47점대였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떨어졌어요. 네, 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구매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46명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 정도 수치 뭐 50명 정도만 넘어가면 일단 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100명 중에서 46명 정도가 매수하겠다, 구매하겠다. 네, 자재를 더 구매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0을 밑돌게 되면은 경기가
네, 위축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50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야,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뭐,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 수치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0을 기준점으로 아래쪽에 있으면은 경기가 안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ISM,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제조업 PMI 지표는 46.0. 지난달에도 46.9였는데, 이것도 예상치가 오히려 더 위쪽으로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리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 때문에, 이제 장단기 국채금리의 그런, 역전폭이 또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포인트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1981년 이후로 최대로 벌어졌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안 좋아요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약간 떨어졌던 상황도 금방 복구를 해주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났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양책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높아진 금리 때문이다라고 타겟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게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실업률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또 CPI 지표 뚝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연준이 내세울 수 있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그런 어떤 핑계거리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조업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이 초반에는 악재 영향으로 작용이 됐지만 뒤로 갈수록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또 되기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당장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 전기차 쪽 봐야 되겠죠. 테슬라의 차량 인도 량이 사상 최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 무려 46만 6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가격 인하 때문에 판매량이 좀 늘어났던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건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83%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차량 인도량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판매량이 일단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관련 제품, 부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리비안도 지금 예상치를 웃돈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무려 17%나 상승했다. 자, 중국 기업인 샤오펑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이 차량 인도량이 늘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4% 정도 상승했다. 자, 이게 어떤 것들이죠? 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 인하 정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차량 인도 실적을 보였다.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싸게 내놓으면서 많이 팔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일단 효과가 뭐 단기적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격 인하가 막 되다가 지금은 안 되죠. 가격 인하를 많이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2분기 실적이 3분기가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네, 의문점이긴 하죠. 근데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은 어차피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훈풍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뭔가 푸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죠. 근데 전기차도 기술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황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또 여기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같이 맞물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이 지금 열심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2차 전지 요 세 가지가 지금 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2차 전지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테마 안에 있는 테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가 지금, 네, 주도주 업종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도주 업종은 끝날 때까지는, 네, 뭔가 이제,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이평선이 꺾이거나 추세가 내려가는 모습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자, 요 소식은 일단 국내 전기차 업체들에게 또다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요. 국내 증시 상황도 현재로서는 나쁜 분위기로 가진 않을 것 같다. 괜찮아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간 부분들이 뭔가 단기적 차익 실현을 끄집어낸다든지 아니면 경계심을 이끌어낸다든지 이렇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이야기네요. 네, 90만원을 뚫고 황제주는 대체적으로 이제 100만원, 주당 100만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황제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지금 90만원을 넘어갔으니까 한 12, 3% 정도만 가면은 100만원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번 찍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뭔가 이제 특정한 구간대에 들어가게 되면, 야, 이거 너무 과하지? 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네, 100만원 대 황제주 등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긴 하는데, 이게 단계 너무 올라간 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자,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4조 원이 증가했다. 4조 원이요, 4조 원. 웬만한 기업들 시총이 4조가 안 넘어요. 아시죠? 네. 뭐, 코스피 쪽에서도 뭐, 20, 30위권 밖으로 넘어가면은 4조 원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이만큼 들어갔다는 것은, 어지간한 중견기업 하나 그냥, 네, 더 커진 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시총이 24조 원입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시총이 24조 원이 나왔는데,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21조 원입니다. 네. 뭐 다 제끼고 들어간 거에다가, LG전자, 삼성물산, KB금융지주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훅 치고 넘어갔어요. 지금 에코프로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코스피 시총 순위 11위에 올라 있다.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니죠.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뭔가 대단히 엄청난 큰 규모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이 에코프로가 열심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의 상승을 이끌어낸 게 그동안 계속해서 팔아먹었던 외국인이라는 건데요. 물론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좀 했었고 또 공매도가 많이 관여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날 3,245억 원을 순매수했다. 네. 코스닥 종목 중에서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위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다른 기업들하고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규모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BM은 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7%, 포스코 퓨처엠도 4%,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3%대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20%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죠. 다들 한 자릿수 상승인데 지 혼자 20%, 뭐 10%대도 아니고 20%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뭐지? 얘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거 공매도 쇼스퀴즈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에코프로가 올라간 배경에는 저는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네, 전기차의 호조. 판매량 증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했을 것이다. 근데 너무 많이 뜬 거 아니냐? 다른 기업들만큼 뭐 4, 5% 또는 5, 6% 올랐으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의 그 다른 재료가 섞였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매도 쇼스퀴즈. 이 공매도 쇼스퀴즈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이거 봐라. 네,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지금 1조 2천억 정도 됐는데요. 네, 공매도 잔고 규모로는 코스닥 1위. 2위는 에코프로 BM이 1조 원 수준.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지금 2조 원이 넘는 공매도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요. 이 공매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애들입니다. 네, JP 모건 뭐 이런 애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리포트를 뭐라고 썼느냐? 13만 원이 적정 가격이에요.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주가, 뭐 주식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나쁜 리포트 내세우면서 공매도를 잔뜩 쳐놨는데 이게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매도, 공매도의 손절은 주식을 다시 되사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오히려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더 많이 뛸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은요, 오히려 뭐 공매도량은 일단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잔고가 얼만큼 줄어들고 있느냐, 얼만큼 줄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숏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일단은 대량으로 손절하는 부분들이 나온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아직 잡혀있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숏스퀴즈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 네, 공매도 잔고가 훅 줄어들면서 환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네, 다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공매도 잔고 규모가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났다라든지, 네,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 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잔고 많이 안 줄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매수가 들어온 게 어디서 들어온 거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고 순매수가 들어온 것인지, 그 다음에 공매도의 잔고가 줄어들면서 숏스퀴즈가 나온 것인지, 만약에 숏스퀴즈가 나오는 정도라면 이례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공매도 애들이 손절매도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네, 보류, 네, 킵을 해놓고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에코프로 그룹에 들어오는 전환사채 물량들. 그러니까 물론 에코프로 BM하고 그다음 비상장사에만 들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에코프로가 일단은 정점에 있다 보니까 야, 그래, 그래, 우리 그룹으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얘한테 관심이 더 쏠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 수익으로 크게 발전하는 부분은 조금 걸려야 되겠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할증된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할증된 가격 이상의 어떤 성과를 당장 이끌어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부분이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돈 들어왔어, 오케이, 땡큐, 좋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네,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버무려져 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 싶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제 한 방에 팡 털고 에이라 모르겠다, 약간 투맨식으로 그렇게 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차익 욕구가 강해집니다. 물론 100만원 찍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네, 차익 욕구가 강해진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네, 어쨌든 상승하고 있는데 중간에 팔아먹을 필요 없겠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셨다가 변동성이 커지고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기준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한다든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만 어려울 뿐이지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팔아먹을 이유가 없죠. 네, 그냥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오늘 내려갈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까지의 추세나 지금까지의 정황은 일단 우호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무더기로 하한가가 나왔던 종목이 있었죠. 네, 동일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방림, 그 다음에 무슨 금속, 동일금속이었나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산업, 동일금속, 그 다음에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이렇게 되는 건데, 요 4개 종목이 이제 예전에 SG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라더견, 네, 그 사태와 좀 비슷하게, 네, 작전주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해가지고, 거래 정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한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갑자기, 네, 거래 정지 들어가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시세 조정에 대한 어떤 그런 당국의 조사가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참고할 수 있었고, 또, 작전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경계심에 대한 그런 것들 좀 드러내게 됐죠. 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든지 꾸준하게 상승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이제 일단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혐의가 들어가서 조사 들어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일단은 작전에 뭔가
그 상황이 있다. 그 작전주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거래 재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로 뚝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네,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대응이겠죠. 자, 이게 과연 피해자들을, 네,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더 키우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현재 이 부분은, 네, 작전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그 SG 사태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의 이유가 작전주라고 하면 이건 최악이에요. 그래서 작전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된다? 매도를 쳐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손절 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작전으로 빠지는 것들은 인식 자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절대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팔아먹을 수 있는 위치가 나오게 되면 그때 팔아먹고 도망을 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상황을 조금 더 보면,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래요. 네, 근데 예전에 또 주가 조작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거, 이런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불법 정황이 나타나서 잡혀가면은 그거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예전에 청담동 주식 부자 그 사람도 출소되고 나서 바로 코인 주가 조작 그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출국 금지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맛을 보면은요, 이거 안 걸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야. 걸려도 잠깐 살다 나오면 되지. 많이 먹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재산을 범죄 재산을 보존시키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다 빼돌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100억 정도 숨겨놓고 한 2-3년 살다 나오면 되겠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상급식도 해주잖아. 그러니까 가서 무상급식 해서 먹고 한 2-3년 정도 그냥 탱닥탱닥 놀다 나왔더니 100억이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범죄 자금에 대한 어떤 추적 조사가 들어가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어떤 강력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수없게 주가 조작, 이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거의 배임 횡령과 같이 천재지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주가 조작이 됐는지 내가 알 수가 없죠. 대신에 이 정황 같은 경우나 차트의 어떤 이상 흐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느낌적인 느낌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언제 터질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졌을 때는 주가 조작이다라는 게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냥 매도 치는 게 낫습니다. 배임 횡령 같은 경우는 같은 천재지변이라도 얘는 그래도 주가를 다시 반등시켜줄 확률도 있거든요. 근데 이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요,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 상장 폐지 가지 않지만 주가가 아주 박살나가지고요,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이 한번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그 넉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가 조작에 휩쓸린 종목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정말 괜찮아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총 3가지 이야기 전달을 드렸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좋네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상승했는데 국내 전기차 시장도 들썩들썩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도 이어갈 거 생각되고요. 자, 에코프로의 공매도 들어왔던 애들이 지옥문이 열린 것이냐, 헬게이트가 열렸냐,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지금 공매도 쇼스 퀴즈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수급 동향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진짜로 쇼스퀴즈가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공매도 쇼스퀴즈는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쇼스퀴즈 글쎄, 그거보다는 일단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무더기가 아니죠. 무더기로 나온
나온 하한가 종목들 또다시 하한가. 자, 이거는 뭐 작전에 연루됐다 이렇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팔 기회가 없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지만 팔 기회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팔고 빨리 도망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거 뭐 작전이 따로 뭐 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가 조작 하한가 물량 나올 때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네,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회복도 잘 안 돼요. 네, 꼭 참고하세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종목을 적정가에 매수했고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증거가 확실하며 모든 것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조급하게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네, 아시겠어요? 주식 팔지 말라는 이야기야. 내가 좋은 주식은 적정한 가격대에 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래요. 그럼 왜 팔아요? 안 팔면 되지? 네,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멀리 나의 목적지만 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실 수 있는 주식 투자는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신뢰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일이 계속 연결돼서 생길 겁니다. 여러분 계좌가 쑥쑥 커지는 그날까지 네, 쭉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